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방문하신 분은 화면을 멈추고 먼저 주의사항을 읽어주세요. 오늘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 고대사와 환단고기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환단고기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환단고기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왜 환단고기가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연구와 자료를 기반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환단고기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환단고기는 4권의 책을 하나로 묶은 역사서로 1911년에 개연수 선생께서 편찬하였습니다. 이 책은 삼성기, 당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등 4권의 사설을 합본한 것입니다. 특히 당군세기에는 우리에게 신화로만 알려졌던 역대 47대 당군의 이름과 그들의 치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군세기의 저자 이암은 고려말 재상에 오른 실존 인물입니다. 환단고기의 검증의 저자의 신분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환단고기의 역사적 가치를 다루기 위해 박창범 교수님의 연구를 포함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창범 교수님의 연구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박 교수님은 고천문학적 접근을 통해 고대 한국사의 문헌들을 과학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일식, 월식, 해성관측과 같은 천문 현상들이 실제로 관측된 것과 일치한다는 점을 밝히셨죠. 박 교수님의 이러한 연구는 삼국의 위치가 중국 대륙에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환단고기의 당군세기에 기록된 기원전 1733년의 천문현상, 즉 오성취루 현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당군세기는 환단고기의 4권 중 하나로 당군조선에 대한 역사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1733년경 하늘에서 5개의 행성, 목성, 금성, 화성, 수성, 토성이 루성 자리에서 모이는 오성취루 현상이 관측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박 교수는 이 오성취루 기록이 과연 실제 관측된 천문현상을 반영하는지에 대해 천문학적 계산을 통해 검증했습니다. 연구 결과 기원전 1734년에 5행성이 특정 위치에서 일렬로 모이는 현상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환단고기의 기록과 일치하는 중요한 천문현상으로 박 교수의 이러한 과학적 접근은 이 기록이 단순한 신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환단고기의 역사적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즉, 환단고기에 기록된 천문현상들이 실제로 당대의 관측 결과를 반영한다면 이는 해당 기록이 단순한 문학적 창작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관찰과 기록을 바탕으로 한 역사적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송호정 교수의 연구는 고조선과 홍산 문화의 연대를 비교하며 고조선의 형성과 발전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송호정 교수는 만주 요하 유역에서 기원전 3000년경에 발달한 홍산 문화가 고조선 초기 국가 형성과 연관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문화에서 발견된 대형 석조 건축물과 옥기 등의 유물은 고조선이 발전된 사회 구조와 종교적 의식을 가진 문명으로 출발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홍산 문화의 초기 연대 기원전 3000년경과 환단고기에 기록된 고조선의 연대 기원전 2000년대 중반 1000년대 초반간 약 500에서 1000년의 시간 차이는 두 문명이 상호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특히 홍산 문화의 복잡한 장례와 옥기 문화는 이후 고조선의 문명적 발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보이며 고조선이 홍산 문화의 영향을 받아 초기 국가체제로 발전했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박창범 교수의 천문 연구와 송호정 교수의 홍산 문화 연구는 고조선이 신화가 아닌 실제했던 문명으로 존재했음을 입증할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연구는 고대 동북아시아 문명의 발전 과정을 밝히며 환단고기 속 고조선의 역사적 실제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전호태 교수님의 연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호태 교수의 연구는 한반도의 고인돌과 안각화에 나타난 천문학적 상징들을 통해 고대 한국 사회가 천문학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정 교수는 고인돌 덮개돌에 새겨진 별자리와 같은 천문학적 상징을 분석하며 당시 사회가 하늘의 움직임을 사회적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생활에 밀접히 반영했음을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연구는 고조선과 만주 지역의 관계를 논의할 때 유의미한 연관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주 지역에서는 한반도 고인돌 문화와 유사한 고대 유적들이 발견되며 특히 요하 유역의 홍산 문화나 고조선의 흔적으로 여겨지는 유물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요하 지역의 홍산 문화에서 발견된 옥기와 대형 석조 건축물은 고대 동북아시아 문명의 발달을 증명하며 고조선이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했던 고대 국가일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이러한 유물들은 한반도와 만주 지역 사이에 문화적 연관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고고학적 증거로 평가됩니다. 전호태 교수의 연구와 만주 지역에서 발굴된 고대 유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조선이 천문학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며 발전한 문명으로서 만주 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걸쳐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 교수의 고인돌 연구는 고조선이 단순한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천문 관측을 비롯한 고도의 문화와 종교적 의식을 지닌 문명으로서 만주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전호태 교수의 고인돌 연구는 만주 지역의 유물들과 연결될 때 고조선이 만주 지역에 실제했던 국가일 가능성에 대한 학문적 근거를 제공하며 이러한 가능성은 고조선의 역사적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임동석 교수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정재서 교수는 각기 다른 사서와 문헌을 비교 연구하며 고조선의 실제성 및 환단고기의 역사적 의미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동석 교수는 환단고기를 중국의 주요 사서인 사기와 한서와 비교하여 고조선이 실제로 존재했던 국가였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사기와 한서에는 고조선에 관한 기록이 상세히 나타나 있으며 고조선의 위치가 현재의 요동지역에 걸쳐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고조선이 단순히 신화 속의 국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영토와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국가였음을 암시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록은 환단고기 속 고조선의 위치와 상당 부분 일치하여 환단고기의 역사적 기록이 실제 고대 고조선의 존재를 반영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정재서 교수는 중국의 고대 지리서인 산해경을 통해 환단고기의 역사적 실체성을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산해경은 동아시아의 신화와 지리적 정보를 포함한 문헌으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산해경에 등장하는 신화적 지리 정보와 환단고기에서 서술하는 동아시아의 세계관 간의 유사점이 다수 존재함을 밝히며 환단고기가 단순한 신화집이 아닌 실제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상호작용과 교류의 흔적을 담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두 교수의 연구는 고조선이 요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에 존재했던 역사적 국가였음을 지지하며 환단고기가 이러한 고조선의 실제성과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교류를 기록한 중요한 문헌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고대 한국사와 동아시아 문명사의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는 중요한 학문적 근거가 됩니다. 계명대학교 윤내연 명예교수님은 단군 신화와 환단고기의 관계를 연구하며 단군 신화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교수는 환단고기 속 태백일사에 실려있는 삼일신고의 내용과 한국 민속 신앙의 연관성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삼일신고는 태백일사에 기록된 고대 경전으로 한국 고유의 삼신 사상을 다루며 인간과 우주의 조화, 신성한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은 단군 신화의 사상적 기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당시 고조선 사회가 신령스러운 존재로부터 신성을 부여받은 군주, 즉 단군을 중심으로 질서와 통합을 추구했음을 시사합니다. 윤 교수는 이러한 삼일신고의 신성한 질서와 삼신 사상이 단군 신화에서 단군이 하늘의 아들로서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단군이 천신의 아들로 지칭되는 점은 삼신 사상에서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구현하는 존재로서 단군이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신화적 구조는 고대 한국 사회에서 하늘과 땅의 결합을 신성시하는 신앙 전통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단군이 실제로 신성한 군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삼일신고의 내용에 따르면 인간은 신으로부터 신성한 영을 받아들여 신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군이 통치했던 고조선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고대 한국인의 집단적 기억 속에 신령한 지도자로 남아 전해졌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고조선 시절 단군이 신성한 군주로 존경받으며 백성들의 삶 속에서 신앙적 중심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전설이 아닌 사회적 역사적 사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내영 교수는 3일 신고에 담긴 삼신 사상과 당군 신화가 서로 맞닿아 있으며 이 일을 통해 고조선의 신성한 지도자인 당군이 실제 역사 속 인물로 자리했음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환단고기가 고대 한국인의 신앙과 집단적 기억을 보존하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헌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환단고기에서 언급되는 당군 조선의 이야기는 한국 민속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전승은 고대 한국인들의 집단적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환단고기가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헌임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국립민속박물관 정경숙 박사는 한국의 삼신 신앙과 천손 사상을 연구하며 환단고기 속에 수록된 천부경이 한국 고대 사회의 신앙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전 박사는 삼신 신앙과 천손 사상이 고대 한국인들이 하늘의 뜻을 숭배하며 하늘과 인간의 연결성을 중시하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환단고기에 수록된 천부경에 나타난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천부경은 환인, 환웅, 당군으로 이어지는 하늘의 뜻과 그 질서를 강조하는 경전으로 우주의 본질과 천지인의 조화, 인간의 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천부경의 내용은 삼신신앙에서 하늘, 땅,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연결된다는 개념과 일치하며 이는 고대 한국인들이 하늘의 자손, 천손으로서 하늘과 인간의 연결성을 매우 중요한 신앙적 가치로 삼았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천부경에서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는 내용은 당군이 천손으로서 하늘의 명을 받아 인간 사회를 이끌어가며 그 신성한 통치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천부경의 내용은 당군과 환웅의 이야기에 반영되어 있으며 환단고기가 단순히 신화적 창작이 아닌 고대 사회의 신앙체계와 가치관을 담고 있는 문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부경에서 강조하는 천지인의 조화와 삼신사상은 당군 신화 속에서 환웅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인간과 하늘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환단고기에 기록된 당군의 신성한 통치가 고대 한국인의 천손 사상과 삼신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경숙 박사의 연구는 환단고기의 천부경과 당군 신화가 고대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중요한 신앙 체계였음을 뒷받침하며 이 문헌이 고대 한국인들의 집단적 기억과 신앙적 가치를 반영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전 박사의 연구는 환단고기와 당군 신화의 연결성을 밝혔습니다. 삼신 신앙과 천손 사상은 고대 한국인들이 하늘의 뜻을 중시하고 하늘과 인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환단고기에서 강조하는 당군과 환웅의 이야기가 단순한 창작물이 아니라 고대 사회의 신앙 체계와 일치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언어학과 김재용 교수는 환단고기에 등장하는 고유 명사와 지명들을 분석하면서 이 문헌이 단순히 후대의 창작물이 아닌 고대 한국어와 북방계 언어가 상호작용한 흔적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김 교수는 고대 만주와 몽골 지역의 지명과 환단고기 속 지명이 발음과 의미면에서 유사한 점을 발견하며 이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환단고기에 기록된 아사달이라는 지명은 고조선의 수도로 언급되며 이는 만주와 몽골 일대의 고대 지명인 아르다와 발음과 어원이 유사합니다. 아사달과 아르다는 모두 아침에 땅 혹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고대 한국인들이 만주와 몽골 일대와 밀접한 문화적, 언어적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고조선의 중심지로 기록된 아사달이 단순히 신화적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북방 지역에서 쓰이던 언어적 표현일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또 다른 예로 환단고기에서 사용되는 고유명사 중 일부가 만주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과 기록 속 명칭들과 유사한 점도 언급됩니다. 예컨대 배달이라는 명칭은 고대 한국과 북방계 언어권에서 하늘을 받드는 사람들 또는 신성한 민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언어적 유사성이 고대 한국과 북방 민족이 공유했던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며 환단고기의 명칭이 실제 고대 한국과 북방 문화권에서 사용된 명칭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이처럼 김재용 교수의 연구는 환단고기 속 지명과 고유 명사들이 단순히 후대에 만들어진 상징이 아닌 고대 한국어와 북방계 언어 사이에 언어적 상호작용의 산물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구는
고대 한국이 북방 문화와 긴밀한 교류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시사하며 환단고기가 고대 한국과 북방계 문화 사이의 역사적 언어적 연결성을 담고 있는 문헌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이희화 명예교수는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대응하여 환단고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동북공정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고대 한국사에 속하는 역사들을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로 이러한 역사 왜곡에 맞서 환단고기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환단고기가 단순히 신화적 요소로 이루어진 책이 아닌 고대 한국사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문헌으로서 큰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합니다. 이 교수는 특히 환단고기가 고조선의 독립적 역사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대 한국사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환단고기 속 고조선과 관련된 기록들은 고조선이 단순히 전설 속의 국가가 아니라 실제한 정치체였음을 보여주는 여러 근거들을 제공하며 이는 동북공정에서 제시하는 역사 왜곡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환단고기는 고조선이 단군을 중심으로 한 독립적 정치체였음을 강조하며 고구려와 발해까지 이어지는 자주적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북공정이 주장하는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가 중국 고대 왕조의 지배를 받은 지방정권이라는 주장과 상충하며 고대 한국사의 독립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환단고기가 고대 한국사의 실제성과 자주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일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박창범 교수님의 천문학적 연구부터 송호정 교수님의 홍산문화 연구, 전호태 교수님의 고인돌 연구, 그리고 임동석, 정재서, 윤내영 교수님들의 비교 역사와 민속신앙 연구까지 환단고기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우리에게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새로운 시선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환단고기가 단순한 신화나 후대 창작물이 아니라 고대 한국인들의 집단적 기억과 신앙 그리고 동아시아 문명과의 교류를 반영한 문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 왜곡이 진행되는 오늘날 환단고기는 우리 고대사의 정체성을 되찾고 자주성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일본, 우리의 전통문화 전체를 빼앗으려는 중국의 만행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도 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랜 시간 힘들게 연구해주신 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고대 한국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환단고기와 같은 사서들이 다시금 주목받아 더욱 풍부한 역사적 이해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